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에서 심리학자 김태영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면 아이는 내내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결핍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성장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할 능력을 갖추기 힘들다. 왜냐하면 사랑에 굶주린 이는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기에도 너무 바빠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외부 세계에 대해 무관심하다. 즉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 타인을 포함한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순수한 관심이 없고 사랑도 할 수 없다. 비록 그들도 눈을 반짝거리며 외부 세계를 주시하기는 하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란 오로지 세상으로부터 관심과 사랑, 찬양을 받으려는 강한 욕망과만 관련이 있다. 프로이트를 비롯해 여러 심리학자가 강조해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리비도 집중, 심리적 집중, 에너지 집중 등은 모두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사랑에 대한 병적인 욕구와 관련된다.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 타인에게는 순수한 관심도 없고 사랑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는 관계에 연연해하고 연애와 결혼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걸까요?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스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기애적 대상 선택에 기초한 자기애적 관계다. 즉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대상을 선택한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가 선택하는 대상은 자기와 닮았거나 과거의 자기와 닮았거나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상 선택은 본질적으로 타인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자신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있다는 착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물론 프로이트의 말을 완전히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의견에 반박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완전히 정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참고자료로서 알아두는 것이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느라 타인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이 나르시시스트들과 만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과의 연애, 결혼으로 인해 너무도 큰 고통을 받아온 분들의 댓글을 제 채널에서는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와 결혼 생활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 누구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실천도 할 줄 모르는 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직 결혼 전이라면 가차없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절대 내 사랑으로 이 사람을 바꾸어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인간은 자기 삶 하나 책임지기에도 버거운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타인의 삶을 책임지고 바꾸어 보겠다는 식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사실 큰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연애가 아니라 결혼 문제라면 사정은 좀 달라집니다. 결혼 이후에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문제 해결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과 남이 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이전보다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의 경우의 수를 잘 따져보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가려내야 합니다. 목숨이 달려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하루빨리 벗어나고 이혼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강도가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이혼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가정의 질서를 잡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르시시즘에 대해 좀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 그들을 조련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각이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면 자신이 무엇을 책임지고 무엇에 신경 써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잡아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말로는 사람들 앞에서 청산유수로 떠들어댈 수 있겠지만 실제 자신의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자신이 실제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짐승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서 몸으로 체득하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말로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면 그걸 나르시시스트가 알아먹을까요? 절대 아니죠. 말로 온화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시키려면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먼저 당신이 그들 앞에서 좀 무서운 사람으로 인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속이거나 수작을 부리면 아주 무섭게 혼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당신의 말을 듣는 그런 식의 관계를 일단은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말로 설득해서 이해를 시킬 수는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줘.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해요.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당신이 한 짓을 SNS에 다 올려버릴 거야.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다 뿌려버릴 거야. 당신이 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어떤 말이 실제로 효과가 더 클지는 여러분이 좀 더 노력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 나르시시스트가 특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어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일이기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하는 말들이 무서워서 혹시라도 나한테 해가 될까봐 그래서 열심히 귀 기울여 당신의 말을 듣고 혼날까봐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당신의 말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상황을 장시간 이어가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무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제 채널에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는 법, 정서적 호신술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외 다른 모든 영상들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무서워하며 당신의 말을 듣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나르시시스트는 그러한 삶이 습관이 되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동물이거든요.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된다 한들 그래도 여전히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때로 화를 내고 위협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전혀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덮어 씌우거나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당신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스스로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날은 잠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곧바로 그것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렇게 정의로운 당신을 한동안 무서워하며 살아가야 해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르고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당연한 일이 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급기야 나중에는 점점 당신을 더 닮아가서 상대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를 조련하고 길들이고 변화시키는 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유튜브에 관련 정보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때로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은 효과를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명이라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삶이 변화되고 질서를 잡아나갈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 채널이 존재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행동 패턴, 대처법들에 익숙해지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이 지식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